취재한 박형광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형광입니다. 하루도 쉰 날이 없고 아하. 제가 지금 7년 차인데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가진 취재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어, 이번 경우에는 취재원분들의 얘기를 듣는데 네.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말고요. 지난 2022년 보궐선거입니다.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때 공천부터 개입했다. 뒷받침할 증거로 지난 기사에서 MC로 등장한 명태균 씨입니다. 음성 파일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요. 일단은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빨리. 계속 되면. 예. 지금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 예. 그래요, 고생했어요. 예.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예, 아침에 다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예, 고생할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 팔아가, 예.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언제 올라갑니까? 그래, 이따가 얘기하고, 또 직접 봐가지고. 예, 잠깐. 여보세요? 끝났어. 알겠어요? 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철 했는데 이랬대. 그럼. 인생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간판하고 네네네. 그 소문 내면 안 돼. 나중에 네네. 후보들 난리 날 겁니다. 네네네. 입 조심하라 하고. 네네네. 예,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성 파일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이게 보궐선거입니다. 지난 2022년도 보궐선거.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부터 공천을 약속받은 걸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좀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입수한 파일에 따르면 네. 저희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 보궐선거 공천이 발표나기 바로 직전 날 그렇죠. 공천 발표는 5월 10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직전 전날 오전 10시 17분에 통화한 내용인데 예. 그 전에 이미 그 명태균 씨라는 분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될 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고요. 그렇죠. 이게 그 처음에 초반부에 보면 인테리어를 빨리 해야 된다. 네. 예비 후보 사무실이니까 지금은 본선 후보 사무실로 바꿔라. 그렇죠. 내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빨리 본선 후보 사무실로 인테리어를 바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인테리어를 바꾸라는 게 개소식 후보 사무실 바꿔라 그쵸. 이걸로 지금 네, 맞습니다. 보이죠, 그죠? 당시에 윤핵관으로 불리던 국회의원 2명이 아마 대통령을 위시해서 김영선 전 의원 아닌 다른 후보를 좀 공천하도록 공관위에 압력했다. 예,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A와 K씨 그 윤핵관이라고 네. 소위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그 당시에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던 두 국회의원이시거든요. 이 두 국회의원이 미는 후보가 따로 있었다. 네. 그게 사실은 저희가 기사에도 담았는데 지금 현역인 김종량 의원 예. 이 당시에 이 두 분이 미인 분이었다. 지금 이제 의창구에서 또 당선이 되셨죠. 네. 이번에. 지금 됐죠. 예. 당시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였는데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 김종량 후보가 처음에 거론된 건 맞다. 근데 명태균 씨는 그걸 알고 있었고 본인이 그걸 뒤집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김영선 전 의원이 원래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하던 분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 2번 하셨고 갑자기 창원까지 의창까지 내려와서 받는다.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는다. 그 부분을 미리 알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한 거고 인테리어 좀 하라고 얘기하는 내용까지. 또 우리 윤핵관들이 밀던 후보는 떨어졌다. 다음 날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네, 오전에 취임식이 있었죠. 그렇죠. 네. 명태균 씨 부부도 초대가 됐고 명 씨가 말했듯이 김영선 의원은 공천이 됩니다. 여보세요? 그 김영선 그 전수마 네. 이제 본선 후보잖아. 네네. 그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돼, 그 문구가.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넘기기 전에 네. 나한테 이야기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조건 그 한테도 얘기하고. 네네네네.
처음 들었던 녹음 파일은 5월 9일 오전 10시 예. 17분. 예. 지금 들으신 거는 오후던데요? 오후입니다. 오후. 예. 예. 오후에 다시 전화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태균 씨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내용은 보면은 현수막 다시 좀 문구 신경 써라. 그러니까 저 내용은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 동시에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굉장히 선거 캠프를 본인이 이제 좌지우지했다라는 네. 거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때 좀 돌이켜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는 게 예상 밖의 상황이었던 건가요? 엄청 큰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은 비례대표 2번 하셨고 고향에서 재선을 하셨어요. 2번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창원분이 아니세요. 거창분이 거창 사람이죠. 창원하고 거창분이세요. 거창 다른데. 그래서 아예 연고도 없고 아무 지역 연고가 없는 분이신데 갑자기 보궐선거에 18대 국회 때 네. 국회의원을 마지막으로 계속 낙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는 네. 퇴물 정치인이다, 끝난 건데. 거다 이런 평가를 받긴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다시 복귀를 한다라는 게 그리고 본인의 연고도 없는 곳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었다. 그렇게 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돼. 명태균 씨는 사전에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본선 본인이 미리 현수막 달고 인테리어 하라고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보도에서 22대 국회 총선거 당시에도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의창 공천 컷오프 사실을 알고 김해 갑으로 좀 옮기려고 했던 거, 이것을 주도했던 정황이 좀 드러났는데요. 여보세요? 네, 본부장님. 기사 그거 썼어요? 쓰셔가지고 주셨던데. 쓴 게 아니고 그내 거지. 내가 쓴 거지. 아, 그거 한 거 그냥 갖다 넣은 거잖아.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네.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이 말을 합니다. 직접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예.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밀도 높게 취재를 해왔다. 예. 그래서 좀 많은 자료들을 확보했다. 예, 근데 아직 모든 걸 다 드러내진 않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지금 보도상으로만 보면은 김 여사한테 직접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명태균 씨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내가 또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네. 통화한 내용을,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여러 사람한테 들려줬다라는 정황도, 또 증언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좀 궁금하거나 또 많은 분들이 네. 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 사람이 좀 꾸며냈을 가능성 없습니까, 명태균 이제 씨가?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과장일까요? 예, 물론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취재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과 정황들을 보면은 좀 정치 브로커 같은 네. 느낌의 분이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전화한 것, 뭐 김건희 여사 전화한 것을 들려주기 마련이거든요.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죠. 근데 이 대통령 부부의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시고 그래서 이 목소리를 모를 수가 없었던 네. 분들이고 아하. 만약에 정말 그걸 꾸며냈다면 조작을 한 거겠죠. 예,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알기 힘듭니다. 네. 알기 힘든데 정말 알 수 없는 네. 내용을 본인만 알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네. 조작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 어떤 사람입니까, 명태균 씨? 한간에는 좀 여러 가지 소문들이 네. 있잖아요. 뭐 역술가다. 역술인이다, 예, 네. 무슨 도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 역술인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약간 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좀 종합해 보면 그런 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지력, 직관력 이런 게 좀 강하신 분이다. 예지력이요? 아. 정치 브로커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좀 과거에는 광고 회사를 좀 운영하셨고 이제 뭐 현재 지금까지는 좀 여론조사 업체를 좀 운영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 조사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계기로 정치인에게 접근을 해서 좀 인연을 쌓고 그러는 좀 행태를 좀 보이신다. 예. 김영선 전 의원한테 명태균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기사에 좀 담긴 했는데 이제 그 둘의 관계를 가까이서 봤던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쌍욕을 할 그러니까 수 있을 정도 했다. 아, 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회식을 할 때 밥을 못 먹을 정도였다. 그리고 공무원 분들과 회의할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이면. 그러면 이제 명태균 씨가 헤드, 그러니까 상석에 앉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옆에 앉았다. 아, 야, 이거 그래서 충격적이네요.
이게 증언이 따른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명태균 씨가 가만히 있어. 너 뭐 모르잖아. 뭐 요렇게 이런 관계였다. 그래서 어떤 그 주변의 평가에 따르면 그 둘은 뒤바뀐 주종 관계였다. 지난 14일입니다. 본인의 SNS에 이소부와 해와 바람 알 겁니다. 바람을 선택하셨군요. 바람을 선택했을 때 그 이제 나그네가 옷깃을 여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옷을 벗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네. 그 명태균 씨의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회를 쬐줬으면 나는 옷을 벗었을 거다 이런 말이거든. 지금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일 겁니다.